살라르 데 우유니는 마치 큰 거울 위에 서 있는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인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흔적입니다. 비록 평평해 보이지만 GPS 기술은 일부 풍경이 2.5cm도 안 되는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수렁에 잠겨 있어 약 100억 톤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들 중 일부가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얕은 물 웅덩이로 넘쳐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거기에 가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을 방문하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자연에서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3개의 천연 다리가 있습니다. 폭포는 석회암 침식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결과이지만 마치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타누린 마을에 있습니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과 미네랄의 농도가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요. 수영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은 천연 화학물질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수면 위를 떠다니는 건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죠. 이 고대 수역은 바다보다 9.6배 더 염분이 높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염분을 좋아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일부만이 발견됩니다. 또한 해수면 420m 아래로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고도입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2조각으로 잘려 평행하게 놓여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알-나스라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는 마치 남극대륙 한가운데에 누군가 많은 양의 붉은 페인트를 쏟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색입니다. 피폭포는 극도로 짠물이 산화철과 섞인 결과로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이런 섬뜩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기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차가 하루에 2번 지나갈 때 아무도 선로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가 붐비는 날에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거나 근처에 있는 많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거품은 캐나다 아브라함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젤리처럼 보이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유기체를 먹은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가스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 거품이 방출되지만 동결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제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호주에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독특한 수평 폭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좁은 바위 2개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조수입니다. 조수는 9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흐릅니다. 또한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심지어 큰 언덕처럼 보여요. 둘레는 10km이고 높이는 351m입니다. 바위가 아주 오래돼서 가장자리는 침식됐어요.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로페 협곡에는 길쭉하게 구멍이 난 2개 구획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암을 흐르는 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 지방에서는 가장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 아래에 있는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시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작은 배들이 많은 멋진 풍경 사이를 지나갑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유일한 이웃 도시입니다. 이 독특한 곳에 도착하려면 배로 7일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적한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해줄 거예요. 트리스탄 다 쿠냐보다 더 고립된 섬은 핏케언 섬입니다. 타히티에서 2200km 떨어진 이곳은 영국인,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 사람들이 어울려 화산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곳입니다. 인구는 50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은 두 번째로 큰 해양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급선을 타고 장거리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환상 속 철도 터널은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나뭇잎과 무성한 녹색 식물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지이자 많은 독특한 동물과 식물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주변의 맑은 호수가 펼쳐진 덕분에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 같아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지구상에 얼지 않는 담수의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최대 깊이는 1646m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장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300종 이상의 동물과 570종의 식물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멕시코에는 지하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성간세계처럼 보입니다. 지표면 아래 약 300m 깊이에 있으며 각각의 수정 스파이크는 길이가 10m이고 무게가 55톤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정 결정체 중 일부입니다.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붉은 모래이고 바로 이 때문에 중국 텐진으로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소금물에는 수와 다살사라는 붉은색 식물이 살고 있어요. 바닷가 전체가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데 바다 꼭대기층만 보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에 영감을 준 텐지 산맥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산은 우링위안 지역 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수백만 년의 암석 침식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캘리포니아에는 자이언트 포레스트가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나무 8,000그루 이상이 이 땅에 솟아있는데 이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10그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세쿼이아는 최대 27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고양이 섬의 인구는 10명 미만인데 고양이는 120마리 이상입니다. 이 섬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좋아해요. 이곳을 방문한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세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고층 빌딩과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고향입니다. 시밤의 고대 도시는 사막 바닥에 솟아오른 진흙 건물들 때문에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대의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휴식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높이가 7층이며 비옥한 토양과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든 벽돌을 햇빛 아래서 며칠 동안 구워서 지어졌습니다.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키 파무칼레에 있는 고대 온천의 화학적인 구성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처럼 보이게 합니다. 온천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성은 인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왜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 예멘 앞바다에 있는 외계인 같은 섬으로 가장 독특한 나무가 있는 섬입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데 이 놀라운 섬에서만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용암 기둥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폭포의 밑부분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구조는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